예, 안녕하세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서커스 쇼를 하다가 문재인이 우리인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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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한다니까 한번 해봐. 거의 제가 볼 때 문재인 취임한 이후로 문재인이 완전 호구고 늘 뒤통수 치려고 하는 자라는 거를 뻔히 알면서도 계속 우리인이 잘해 우리인이 잘해 이렇게 하다가 그냥 한미 FTA를 사실상 파기할 수 있다. 너 김정은이랑 이렇게 놀고 다니면은 본색을 확 드러내버린 그런 날입니다, 오늘. 오늘 굉장히 이제 큰 분수령이에요. 대한민국의 운명과 국제정치 질서에서.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문학적 상상력을 좀 발휘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사실 문학적 상상력이라기보다는 이 국제정치에서의 너무 고정관념, 이 보수적 고정관념은 북한과 중국은 늘 한편이다. 혈맹이다. 한몸이다. 이 고정관념과 좌익 쪽에서는 일본은 북한에게 아무 영향력이 없다. 일본과 북한은 완전히 그냥 담벼락 쌓아놓고 있다. 이 두 가지 고정관념만 깨면 좀 다양한 좀 추론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충근 박사의 국제정치, 지금 하는 국제정치가 아니고 예전에 장원재 박사랑 했던 국제정치 한 100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냐면 이제 국제정치 개론들을 쭉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절대 변하지 않는 원칙들이 몇 가지를 툭툭툭 이래 가서 하는 건데 그 원칙에 북한과 중국은 늘 한편이다. 이게 아니에요. 왜냐 그 원칙에는 인접 국경 국가는 무조건 원수가 될 수 있다. 그 원칙이 제1의 원칙 아닙니까? 그럼 북한하고 중국이 어떻게 계속 몇십 년 동안 늘 한편이겠어요? 그리고 일본하고 북한? 일본하고 북한은 접경 국가가 아니잖아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그러니까 일본도 언제든지 북한하고 딜을 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냥 신문 쪼가리만 보고 떠들어댈 때는 무조건 북한, 중국 한 팀, 일본과 북한은 전혀 아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른 추론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대개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에서 다만 지금 상황이 미국이 아예 팔 걷어붙이고 이놈들 때려 죽이겠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정관념보다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랬을 때는 오히려 원래 국제정치에 역사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별다른 예외가 없는 큰 원칙만 보기 시작하면은 고정관념들을 다 없앨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된 형국이죠. 지금 볼 때는 원래 지금 고정관념하고 똑같은 육자회담 때 바로 북한, 중국, 러시아 그리고 거기다가 한국까지 지금 러시아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고 북한, 중국, 한국 이 세 명이 한 팀을 먹고 트럼프를 속이고 한따까리 하겠다. 지금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이게. 오늘까지 상황을 보면은. 다 드러났죠? 시진핑과 김정은이가 단계적으로 질질 끌겠다. 이렇게 공개 선언했고 문재인이는 졸개들 내보내서 기자들한테 비핵화는 리비아식은 안 된다. 세 명이 한꺼번에 트럼프한테 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북한, 한국, 중국이 손을 잡고 으쌰으쌰해서 한번 미국을 이겨보겠다.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게. 지금 상황에서는 자 문재인이 주사파 세력 그러니까 김정은이랑 한 팀 원래 북한과 중국은 혈맹관계니까 김정은이 시진핑 한 팀 그렇게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개론적 입장에서의 국제정치적으로는 이게 그렇게만 맞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 점에서 지금 오늘 일본이 아베 이 총리가 납북자들을 만나가지고 납북자들을 만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일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청을 하겠다. 그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이 동아일보 정도의 이 기자가 이 제목을 궁지 몰린 아베 일본인 납북자 카드로 또 탈출 시도
이게 지금 3위 신문, 사실상 조중동 내에서 꼴등 신문이죠. 이러니까 꼴등을 하는 거죠. 이런 제목을 갖다가 써대니 그러니까 꼴등인 겁니다. 아니, 동아일보는 대한민국 국민 아니에요? 그럼 지금 아베는 납북자들 만나서 내가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 가족들 탈출하도록 하겠다. 일본의 통치자 입장에서 그런 약속을 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가는 거 아닙니까? 4월에. 그 문재인이는 뭐 해야 돼요? 문재인이는. 이미 국군포로 납북자 가족회가 청와대에서 계속 납북자 문제 김정은 만나면 해결해 주세요. 지금 시위하고 기자회견 하는데 문재인이가 지금 만나줍니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금 만나줘요? 정의용 안보실장이 만나줍니까 이거? 그럼 동아일보나 정도나 조선일보나 문재인을 때려야지 자기 국민들을 구출하겠다는 아베 관련해서 궁지 몰린 아베, 일본인 납북자 카드로 탈출 시도 이런 식으로 쓰면은 대한민국 국민들 야 아베 이놈 봐라 그러고 문재인은 잘하네. 납북자도 안 데려오고 국군포로도 안 데려오고 잔머리 안 쓰고 잘하네. 지금 그런 정도로 대한민국은 지성이 썩어 빠진 겁니다. 아베가 궁지에 몰리고 안 몰리고 관련해서 자기 국민들은 무조건 데려와야 되고 자기 국민을 포기한 문재인을 탄핵시켜야 되는 거죠. 이 기자 누굽니까? 이 기사 쓴 기자. 이름이 도쿄 서영화 특파원이니까 이해한다 치겠네요. 무슨 일본의 뭐 국내 정치 상황, 일본 내 국내 정치 상황을 이해하나 본데 뭐 일본에서 쓴 기사니까 뭐 일본 내에서의 이른바 야당지라든지 이런 거 영향 받아가지고 근데 이거 편집부가 이렇게 실으면 안 되죠. 편집부가 제목 이렇게 달면 안 되는 겁니다. 동아일보의 입장은 뭔데요? 그리고 이게 틀린 게요. 아베가 왜 궁지에 몰립니까? 지금 아베가 왜 궁지에 몰렸어요? 국내 정치적으로 지금 뭐 사학 스캔들 때문에 그렇다 치는데 국제 정치적으로 아베가 왜 궁지에 몰렸습니까? 지금 문재인이, 김정은이, 시진핑이 코너로 몰아버리고 트럼프가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데 아베는 거기서 탈출해 있는데요. 국제정치로는 이제 아베는 굉장히 자유로운 입장이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재팬 패싱? 기본적으로요. 이충근 박사의 이 국제정치학개론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약자가 강자를 외교로 이길 방법은 없다. 왜냐? 강자는요. 외교하다가 속임수에 당해도 다시 판깨. 야 다시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자가 강자한테 이길 방법은 없다는 거죠. 지금 문재인이 한미 FTA 잘했다 막 샴페인 터트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야 다시 하자. 한 방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이 국력이 중국이랑 일본이랑 거의 맞먹죠. 일본이 약해 보이는 이유는 미국의 이른바 군사 우산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일본 마음대로 지금 해집고 다니지 못해서 그렇지. 중국하고 맞먹죠. 국력이. 한국이랑 게임도 안 되고. 무슨 재팬 패싱이 되겠어요. 일본이 강자 입장인데. 그런 패싱이란 중국 패싱? 그게 안 되죠. 중국 패싱도. 중국이 북한을 딱 쥐고 있는데 물론 뒤통수 쳐가지고 더 절대 강자한테 확 들어갈 수는 있죠. 김정은이나 문재인이나. 기본적으로 패싱되기는 어렵다 이겁니다. 이 국력이 강한 나라들 사이에서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중국도 약자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시아로 볼 때는 일본이나 중국이 비슷한데 미국까지 껴들어오면은 일본이든 중국이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다 약자가 되는데 일본은 지금 시진핑, 김정은, 문재인 팀에서 빠져 있으니까 시진핑도 미국하고 붙으면은 한 주먹도 안 되는 약자죠. 근데 왜 중국이 세 보였냐? 지난 6자회담 때는 미국의 정신이 온상 다 이라크로 가 있었기 때문에 김정일이가 핵을 만들어봐야 뭐 까짓 서울밖에 더 쏘냐? 워싱턴까지 안 날라 들어오는데 야야 대충 하자. 이래서 중국이 강해 보였던 거죠. 6자회담에서는 의장국을 하고. 근데 지금은 워싱턴을 폭파시키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모든 초점은 외교안보 초점은 한반도로 들어와 있는 거고요. 또 바뀌었죠. 무역 상황이.
무역 상황이 지금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찍어가지고 한국의 통화를 그냥 올려버리겠다, 통화 가치를. 이거를 사실상 최종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중국이죠. 피터 나바로라는 무역정책 국장 자체가 그 사람이 쓰는 책이 전부 다 중국 죽이기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불을 갈취하고 있으니까 저거를 미리 사전에 때려잡아야 된다. 그게 이른바 지금 트럼프 정권의 무역정책이고, 그냥 괜히 심심해서 중국에다가 600억 관세 때린 것도 아니고 한국에다가 환율 조작국 찍어버리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관세 플러스 환율로 중국을 말려 죽이겠다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무역적으로는. 그 존 볼튼 같은 경우는 국제정치적으로 장기적으로 중국을 포위해서 다 쪼개버리겠다는 정도의 그런 정도 발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지금 미국이 작정하고 한반도에 들어오는데, 한반도 하나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김정은이를 드러내고 자유통일 친미 국가가 서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중국과 충돌할 거 아닙니까? 그 충돌을 이겨내려면은 아예 작정하고 중국을 찢어놓겠다는 정도의 마음을 먹고 들어왔을 거다. 전략적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500대 재벌 안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미국에서는요, 돈 많은 사람들이 뭐 국회의원 배지 달고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하죠. 뭐 부시라든지 뭐 정치 가문 쪽 있는 사람들. 근데 이른바 글로벌 CEO들의 이 위상이 워낙 높아서요. 그거 충분하죠. 그 정도면은. 트럼프 부동산 재벌로 평생 살아도 문제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이 귀찮은 온갖 언론과 싸워야 되고 야당과 싸워야 되고 이런 험한 꼴을 당하는 대통령직에 올랐다면은 어느 정도 큰 꿈을 갖고 왔겠냐는 겁니다. 오바마 정도로 대충 관리하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대충 좋은 말 듣고 그 정도 얻어가는데 만족할 바에야, 그럴 바에야 그냥 트럼프 그룹 재벌하고 있으면 되지 왜 대통령을 합니까? 잘못하면 감옥 갈 뻔도 하는데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중국 정도는 한번 쪼개서 미국을 최소 100년 이상 초강대국으로 만들어 놓겠다 정도 꿈을 갖고 있지 않았겠냐. 지금 와서 지금 이 트럼프의 본색을 보니까 단순히 김정은이 하나 끝내려고 이럴 것 같지가 않다. 인사 자체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 세 놈, 시진핑, 김정은, 문재인, 미국 하나 정도가 작정하고 죽이려고 들어오면 사실 다 죽을 수 있죠. 다 죽을 수 있습니다. 다 포기하고 난 이 세 놈 다 쓸어버리겠다고 마음 먹으면 끝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버팁니까? 힘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문재인, 김정은, 시진핑은 셋이 똘똘 뭉쳐서 마오따주 한 잔씩 마시고 도원결의해서 우리 목숨을 걸고 한번 트럼프하고 싸워보자. 이런 정도의 그릇이라든지 이 자질이 되는 인간들이냐. 그리고 조건과 환경이. 그래야 될 이유가 없죠, 일단. 이 세 명은. 마키아벨리의 이 군주론을 보면요. 절반이 사실상 외교 안보론입니다. 이탈리아의 작은 피렌체라는 도시국가에서 관료를 하면서 쭉 지켜보고 역사책도 보다 보니까 약자들끼리 뭉쳐서 강자들하고 한따까리를 해가지고 이겨본 사례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약자 세 놈이 뭉쳤어요. 강자가 있어. 셋이 도원결의하고 딱 붙으려는 순간에 강자는 그 중에 한 놈을 딱 빼내가지고 얘네들 뒤통수를 치게 해서 쓸어버린다. 거기에 수많이 당한다. 그래서 피렌체라는 도시국가도 약자끼리 연대하지 말고 바로 센 놈하게 붙자. 약자끼리 연대하게 되면은 연대한 약자 뒤통수를 쳐서 그놈을 잡아다가 강자한테 갖다 바쳐서 살아보자. 그런 외교의 전략 전술, 약소국의 전략 전술을 서술한 게 이른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세 명이 왜 목숨 걸고 함께 합니까? 이 세 명이. 자,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여기서 문재인이 저는요, 만약에 끝까지 한번 이 트럼프하고 한번 해보겠다고 마지막까지 싸울 자는 문재인일 것 같아요. 문재인이.
이게 다른 놈들은요, 시진핑이나 김정은이나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자기 생존과 권력으로 확 지금 돼 있는 자들인데, 문재인이 세력은 그냥 주사파 이념으로 경도되어 있어가지고 이 자들은 이른바 생존을 위한 권력투쟁에 국제정치에서의 권력투쟁, 남한에서 이 머저리 보수들 때려잡는 거는 하는데 국제정치에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뭐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자들이라 이거죠. 그건 어떻게 확인되냐? 김여정이라는 그 거지 공주 왔을 때 문재인이 입 못 다물고 임종석이 입 못 다물고 임종석이는 그렇게 접대하고 좋다고 개끌어하는 사진 올리고 그냥 김씨 왕조만 보면은 그냥 엎드려 빌고 싶은 그 DNA와 머리가 세뇌가 돼 있다는 거잖아, 이 자리들은. 이런 자들이 어떻게 감히 김정은의 뒤통수를 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들은 뭣도 모르고 트럼프 한번 해보자. 물론 트럼프 워낙 무서우니까 계속 사기를 치는 거죠. 근데 뭐 사기 쳤다가 지금 뭐 한 방에 지금 다 가게 생겼는데 사기가 걸려서 그런지 하여튼 이제 트럼프가 원래 하겠다는 리비아식 핵폐기 그거 안 된다고 거버리지 않았습니까? 대놓고 덤비고 있어요, 문재인은. 이거 그냥 때려 죽이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게 문재인 한 명 때려 죽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지금 다 때려 죽게 생겼습니다. 때려 맞게 생겼어요. 근데 지금 남은 거는 김정은이하고 시진핑인데 시진핑 입장에서는 원래부터 김정은 자체에 대해서 도대체 왜 저놈을 우리가 끌고 가야 되지? 저놈 하나 때문에 중국의 이른바 아시아 팽창 전략이 탁탁 걸려버리는데 북한 저 테러 국가를 지원하는 놈이 무슨 니네가 세계에서 무슨 리더십 역할을 하냐? 여기에 딱 걸려버리고 자꾸 중국 국경 근처에서 자꾸 핵실험 해대니까 저거 저러다가 이거 핵전쟁 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저러다가 저놈 또 갑자기 어디 뭐 뒤져가지고 북한 난민들 또 100만 명 또 밀려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게 피곤하단 말이에요, 지금 시진핑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 상황으로 볼 때, 저 문재인과 이 김정은이가 나 모르게 딜 쳐서 미국으로 가? 이거 안 되겠다.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조인트 몇 대 까고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너 지금 이대로 문재인 믿고 트럼프 만나러 갔다가는 그대로 생포 당한다 해서 꽉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 잡아는 놨는데 미국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무역보복에 칼을 지금 갈고 있지 않습니까? 600억 관세 플러스 이제 더 무서운 게 환율 조작인데 그것까지 얻어 터지면서 안 그래도 지금 황제가 돼가지고 내부에 이 부글부글 끓는 게 있는데 이걸 수습해야 될 상황에서 김정은이랑 같이 부둥켜 안고 미국의 무역 폭탄을 얻어맞아가면서 그 잘못하면은 평양을 그냥 미군이 불바다 만들고 미군이 들어올 텐데 그럼 시진핑이 탱크로 평양을 밀고 들어온다?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죠. 그냥 원래 부시 때부터 미국의 정책이었던 김정은이 하나 드러내고 친중 정권만 세우면 오히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물론 친중 정권을 세우고 관리할 자신이 없어서 주저주저 하지만은 막판에 몰리면은 일단 에라 모르겠다. 김정은이 드러내자. 김정은이 팔아먹자. 이렇게 갈 수가 있죠. 시진핑하고 트럼프는. 근데 지금 사실 트럼프가 그걸 바랄진 모르겠어요. 이미 트럼프는 너무 진격을 해서 이 상황에서 차라리 완전히 북한을 수중에 넣고 중국을 동북아에서도 압박해버리겠다. 그렇게 할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김정은이를 받는 조건으로 중국과 글쎄 그래야 될 이유가 있겠나? 하여튼 트럼프가 부동산 재벌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돼요. 이런 정도 하려고 자기가 대통령 하나? 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는 언제라도 김정은이를 다시 미국에 팔아넘길 수 있는 거고 김정은이는 끊임없이 중국과 이 갈등을 벌이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한번 차단해 보려고 했는데 웬걸 이 트럼프가 워낙 큰 장벽을 쓰니까 글로 가서 한번 해보려다가 다시 백을 해서 지금 중국으로 도망간 상태 아닙니까? 즉 김정은 자체도 시진핑이 나를 위해서 미국과 한번 전면전을 벌일까 과연?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시진핑이 자기한테 한 게 있는데 중국에 인터넷 풀어가지고 중국의 젊은 대학생들이 셋째 돼지 김정은 마구잡이로 그냥 비하하는 거 그대로 방치한 게 시진핑인데 언제 어디서 시진핑한테 뒤통수 맞을지 모르겠다. 그럼 김정은은 일단 문재인이라는 호구를 이용해서
계속 방패막이 하고 갖다 바치게 해서 일단 문재인이를 트럼프 공격에 방패막으로 이용하고 그래서 문재인이는 제일 먼저 얻어 터지게 돼 있어요. 먼저. 지가 지금 세 명 중에 방패 역할을 하러 나왔기 때문에 대리 운전기사 하다가 얻어 터지고 이제 방패 역할로 이제 죽을 때까지 터지게 됐는데 문재인이 방패 들고 딱 맞고 있으면서 눈치 좀 보다가 문재인이 방패가 뚫렸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머리채 잡혀서 끌려 내려오는 사태가 벌어진단 말이죠. 지금 이 상황 되면은. 물론 그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겁니다. 뭐 그냥 환율이 뭐 1,800원, 2,000원까지 뛰고 실업자 넘쳐나고 아니면 진짜 아예 주한미군이 빠져나가는 수도 있고 주한미군 빠져나간다고 북한의 안전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북한의 공격은 주한미군이 하는 게 아닙니다. 김정은이가 탱크로 들어와서 서울을 때려 죽인다. 그럼 너희가 알아서 막어. 우리는 주한미군은 뒤로 빼서 주일미군하고 태평양미군으로 다 때려 죽인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있고 없고는 북한의 안전에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더 위험해요. 더 위험해. 자, 그런 식으로 왔을 때 김정은이가 문재인과 함께 돈손을 잡고 자, 같이 한번 미국과 싸워보자. 미쳤습니까? 김정은이? 저 호구를 데리고 뭘 미국과 싸웁니까? 그 상황까지 가면은 김정은이는 시진핑이 자기를 팔아먹을까봐 안 되겠다. 내가 미국하고 일단 항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핵폐기 다 선언하고 문재인이한테 100조 가져오라 그러고 완전히 백기투항해서 협상을 하든지. 근데 이게 막히는 게 있죠. 바로 아베가 지금 치고 들어가는 북한 인권 문제 때문에 이것도 막히는 거죠. 이것도. 핵을 드러내도 안 되는 게 뭐 북한 군부의 반발 이걸 떠나가지고 핵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인권 말산 체제를 다 같이 허물어야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이 방법이 아니라 그냥 도주, 야반 도주. 내가 미국과 손잡고 도망을 가서 거기서 그동안 이놈들이 했던 짓들. 그러니까 핵폭탄 맞는 것 저것 전부 다 황병서, 최룡해 이런 놈들이고 문재인이가 나를 꼬셨다. 난 정상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문재인이가 우리 한번 손잡고 트럼프 속이자 그랬다. 이런 것 터뜨리고 시진핑과 밀담한 것 터뜨리고 이런 정도면 미국이 망명 카드로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정은이가 다 터뜨려주는 거. 그리고 이른바 한국 쪽에 들어와 있는 간첩들. 한 황장엽 선생 말로는 5만 명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간첩 명단 넘겨주고. 그럼 미국은 완전히 한반도를 그냥 꽤 오랫동안 친미 국가로 통제할 수 있거든요. 5만 명 간첩 다 쓸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한에다가 강력한 친미 정권 세우고. 그 김정은이는 요 하와이나 플로리다에다가 별장 지어주고 삭스핀, 족발, 조니어커 넣어주고. 일단 돈이 안 들잖아요. 돈이. 김정은이 호화별장에다가 족발 정도 사주는 거는 트럼프 개인 돈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크게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김정은 하나만 빼내면은. 만약에 시진핑과 딜을 치게 되면은 북한에 대해서 일정 정도 시진핑에게 영향력을 넘겨줘야 되는데 김정은이 빼내가지고 폭로를 유도해버리면은 가장 싸게 족발값하고 그냥 호텔 원래 트럼프가 있는 뭐 자기 개인 별장 해주는 건 돈 한 푼도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족발값은 내가 내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근데 그러면은 그거 누가 하느냐? 김정은이 누가 빼냅니까? 문재인이가 빼냅니까? 시진핑이 빼내요? 아베가 빼내게 돼 있죠. 만약에 미국이 북한하고 그런 식으로 거래를 치게 되면은, 그러니까 김정은이를 배신자를 만드는 작업하면은 그 작업은 당연히 아베가 하게 돼 있죠.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본은 국교를 안 맺고 있지만은 평양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조총련이라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본인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가 김정일 요리사로 하면서 수시로 도쿄와 평양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일본 기자들이 왜 북한 취재에서 정보원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평양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그 시진핑은 왜 김정은을 죽이려 하는가 그 책에 나오는데 북중 관계가 조금만 흐트러지면은 아베가 조총련 연결해가지고 김정은이 우리랑 같이 손잡자 끊임없이 시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무슨 아베 패싱이요? 아베가 지금 오늘 상황 정확히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문재인이 조인트 까였다. 트럼프가 이제 거의 분노의 화염을 퍼붓게 생겼다. 지금 아베가 뭐 들어가겠어요? 어떤 작업을?
너 김정은이 이리 와라. 너 거기 있다가는 시진핑한테 맞아 죽던지 황병서한테 총 맞아 죽던지 미국의 이른바 카이네틱 웨폰에 그냥 맞아서 그냥 불에 타 죽던지 너 그 꼴 나는데 가자. 도쿄로 가자. 내가 너 지켜주고 너 하와이로 내가 해줄게. 김정은이가 평양에서 전용기 타고 무슨 하와이까지 못 날아갑니다. 그 날아갈 수 있는 정도 거리가 도쿄 정도면 충분하죠. 만약 김정은이가 망명을 할 생각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시진핑한테 얻어 터질 것 같고 주민들한테 맞아 죽을 것 같고 도망가겠다면은 아베하고 조청년 통해서 직통해가지고 아베를 통해서 넘어가게 돼 있죠. 그럼 아베가 뭐 재팬 패싱? 일본이 주도권 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냥 초토화되는 거예요. 한국은. 물론 애국국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 내 간첩들 다 죽는 거죠. 뭐 다 죽는 거고 문재인이 뭐 다 끝나는 건데 그에 대한 상 대가로 우리는 경제가 초토화되고 아베가 상당히 이제 한국에 영향력 미치게 되는 그걸 감수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감수해야죠. 박근혜 대통령 감옥 보내고 문재인이 대통령 만든 거 다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까? 그거 감수해야죠. 고종 때처럼 그냥 나라 완전히 뺏기지 않은 것만 해도 천만다행인 겁니다. 이게 차라리 낫지. 만약에 해상봉쇄돼가지고 진짜 북폭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일본의 영향력 더 세져요. 지금 비용 문제가 있잖아요. 비용이 많이 들어갈수록 영향력이 커지는데 이 방식이면은 김정은이한테 원래 있던 호텔 별장 하나 주고 족발 몇 개 사주면 되는데 그리고 아베는 전화 몇 통만 하면 되잖아요. 아베가 돈 들어갈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일본 자위대가 북상을 하고 막 이런 사태 벌어지면요. 일본이 몇십 조를 쓰게 되는데 그러면 뭐 고종 황제처럼 나라 뺏기는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도 문재인이가 방패막이 하다가 맞아 죽고 김정은이가 넘어가서 간첩 다 불고 경제적 초토화는 되겠지만 이게 가장 저렴하게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크게 나라 뺏기지 않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추론을 해봤습니다. 이건 지금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중이 혈맹이 아닐 수 있다. 일본과 북한이 수시로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정치에 역사적으로 검증된 그 이론을 바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기사 쪼가리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경을 인접한 나라끼리는 늘 싸운다. 그리고 마키아발리가 얘기했듯이 약자끼리 손잡아서는 강자를 이길 수 없다. 곧 큰 두 원칙 가지고 한번 추론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아베가 김정은이를 빼내서 미국에 넘겨주는 게 대한민국 국익으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문재인을 하여튼 무조건 빨리 끌어내는 거. 그래야지 국익을 최대한 지키는 게 아니라 국익이 침탈되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죠. 이미 대한민국은 끝났어요. 대한민국 이 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재인이를 앉혀놓은 이유. 박 대통령 감옥으로 보낸 것 때문에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천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천벌의 강도를 약하게 하는 것은 문재인이 머리채 잡고 빨리빨리 끌어내리는 겁니다.